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코 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SK증권 윤혁진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혁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윤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에코 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에코 프로는 지주회사죠. 아주 괜찮은 지주회사, 자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에코프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이 지분율을 48% 갖고 있는 이 지주회사고요. 근데 이 에코프로 BM 이외에도 또 다른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GM을 58%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97% 지분율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탄소나 질소로 생산하는 에코프로 AP, 그다음에 이게 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배터리의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CNG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예, 에코프로는 이제 코스닥의 대표주까지 넘겨보는 그 에코프로비엠 지분을 48%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에코프로비엠의 증설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실적 전망도 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에코프로 BM 지금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목금 이렇게 회사에서 라인프와 IR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그 생산 능력 전망치가 원래는 이제 2025년도에 29만 톤까지 늘릴 거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IR을 하면서 26년도에 48만 톤으로 이렇게 크게 생산 능력을 더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한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 능력이 지금 올해 7.7만 톤에서 이제 전체 이제 23만 톤으로 증설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에는 또 1.1조 원을 투자를 해서 26년도까지 14만 톤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유럽에 공장이 없는데 유럽에 이제 14만 톤까지 신규로 올리고, 미국에도 한 9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26년도까지 11만 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7.7만 톤인데 지금 국내가 이제 16만 톤 정도를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 14만 톤, 미국에 11만 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합산해서 총 48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보시면 올해 8만 톤에서 26년도에 48만 톤 이렇게 크게 생산 능력이 커질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두 가지 포인트는 생산 캐파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은 이제 그 공장을 짓겠다고 이전에 이제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했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뭐 확정을 안 줬는데 미국도 갈 거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주가 사실은 지금 대장주 넘보고 있는데 앞으로 상승 요인이 더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생산 능력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지금 기존에 이제 2025년도 29만 톤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낮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산 능력 전망치가 상향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양극 활물질,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었던 게 그 배터리 셀 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SK온과 에코프로비엠이 장기 공급 계약을 했듯이 이렇게 상향된 생산 능력, 그러니까 48만 톤 상향인데 그럼 이건 뭘로 채울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이러한 이제 상향된 생산 능력을 어떤 기업들과 채울지, SK온 이외에 다른 이제 배터리 업체들과의 계약, 이런 게 이제 또 다시 그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결국 이거는 이제 회사의 목표치인 거죠. 회사의 비전인데 이게 과연 현실화되는 게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 공급 계약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화되는 게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서두에 그 주요 자회사 중에 하나 에코프로 GM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가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 전구체라는 개념이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구체는 뭐 정확한 용어는 프리커서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을 만들 때 화합물을 생성할 때 이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화합물을 일컫는 말인데 조금 더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달고나를 만들 때 우리 달고나가 나오는데 여기에 전구체는 설탕과 소다 가 전구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형태가 완전히 조금 바뀌는 형태의 물질이 되는데 그런 이제 전 단계의 물질을 전구체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양극할 물질, 한국 기업 양극 업체들이 주로 이제 NCM 그 3원계 양극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양극재 주원료인 전구체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이제 원재료로 해서 주로 공수법을 통해서 이제 NCM 811, NCM 691, NCM 913 이런 이제 전구체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양극재 업체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구조고요. 그래서 전구체가 이제 양극할 물질 만들기에 전 단계의 그러한 이제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에코프로 BM 증설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GM도 추가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에코프로 GM의 증설 계획과 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향후의 실적이 좀 어떻게 예상이 되는 바입니까? 네, 에코프로 GM은 이제 그 하이닉텍 전구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밑에 자회사고요. 근데 매출의 대부분이 지금 에코프로 BM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또 거꾸로 에코프로 BM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및 BM이 생산하는 NCM 양극재 이게 이제 SK 온으로 공급되는 거죠. NCM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전량 에코프로 GM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NCA 양극재 이게 이제 삼성 SDI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이 NCA 양극재는 중국 GM이라는 회사에서 대입경 전구체를 받아오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GM에서 수입형 양극재를 갖다 공급해서 에코프로 BM이 이거 섞어서 양극할 물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 증가가 그리고 에코프로 GM의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GM의 올해 생산 캐파가 한 2만 4천 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5,000톤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에는 원래 이제 제가 추정을 했을 때 한 20만 톤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데 회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올해 2.4만 톤에서 2026년도에 19만 5천 톤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럼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변할까? 일단은 캐파가 올해 2.4만 톤에서 26년도에 19만 5천 톤, 거의 8배 가량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제 매출액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할 텐데, 일단 간략하게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에코프로 GM의 매출액이 2,170억 원, 영업이익이 13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한 3천억 초중반 정도 할 것 같고, 50% 이상 성장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200억 원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럽하게 생각할 때 전구체가 톤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뭐 20만 톤이 100% 다 가동되고 이게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매출액 한 4조 정도 될 텐데 가동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 회사의 그 실적을 추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증설 능력이나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GM도 상당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 이 에코프로 GM의 기업 가치는 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에코프로 GM이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러프한 계산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2025년도에는 이 회사 매출액이 2조 원을 훨씬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양극 할물질 기업들은 적정 영업이익률, 타겟 영업이익률을 하이싱글 9%, 1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 기업들 정도는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투 하이싱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6%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2024년도 실적 기준에 PER 30배 이상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에코프로
GM의 기업 가치도 많이 높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에코프로 GM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 GM의 실적이 나오는 것을 반영하면서 아마 에코프로의 기업 주가도 기업 가치도 아마 계단식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 최근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이 대기업들이 뭐 MOU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이 이 사업이 정말 이제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 절감이나 그리고 친환경의 측면에서 리사이클링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배터리를 수거해 갖고 와서 이것을 다 방전을 시키죠. 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전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다 분해를 하는데 일단은 이거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적당하게 모듈단 정도까지 분해를 하면은요. 예, 이것을 시레더라고 하는 분쇄기에다 넣고 그냥 분쇄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분쇄되면 이제 작은 뭐 알갱이나 뭐 파티클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이 상태에서 약간 이제 열 처리를 가해준다. 왜 열 처리를 하냐면은 이 양극화물질이랑 음극화물질을 갖다가 그 붕박과 알루미늄이 붙일 때 본드와 같은 접착제를 발라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하면 그 본드 접착제가 하나에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알루미늄박과 동박에 붙어 있었던 양극화물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채로 걸러낸다든지 아니면은 탈철 중간에 또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중 차이로 해서 걸러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분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물질과 음극화물질이 섞여 있는 이 가루를 이제 용매 같은 이제 뭐 황산이나 뭐 이런 용매들에 넣어서 금속을 하나씩 니켈 뽑아내고 코발트 뽑아내고 리튬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아내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이게 이제 리사이클링,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지주회사 에코프로의 이제 주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전망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총이 12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을 48% 갖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의 실적과 주가가 에코프로 라는 기업의 주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회사, 전구체를 하는 에코프로 GM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에코프로 CNG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실적보다는 에코프로는 더더욱 이제 미래의 가치에서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2023년도쯤에는 IPO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리사이클링하는 회사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다 24년도나 5년도쯤에 IPO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PO 하기 전에 이 회사들이 실적이 올라가면서 에코프로의 주가도 이렇게 다시 계속 레벨업을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펑이라이텍이라는 회사가 내년도 초에 상장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쟁 업체, 피어 업체들이 상장할 때 또다시 이쪽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들의 가치가 반영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윤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